아무튼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해봅시다. 우리 지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파이썬 프로그래밍 우리 소프트웨어 학부 1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개설되는 수업이고 제 기억이 맞다면 이게 1, 2, 3, 4반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그중에 2반, 3반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화요일, 목요일 오후반으로 지금 두 개를 담당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왔고 그래서 오늘 뭐 이런 기본적인 소개 정도만 하고 1시간 5분 컷을 하고 여러분을 집에 보내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 제가 들은 내용이 맞다면 지금 2호 학번 친구들은 본인이 직접 수강 신청을 하지 않고 학과에서 이렇게 당신 3반, 당신 4반 해가지고 이렇게 배정이 돼서 앉아있는 친구들이죠. 보통 이제 수강 신청은 일종의 약관에 동의를 하는 사인을 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제 수강 신청한 사람의 책임이라든가 그런 거 물어보거나 할 수도 있을 건데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선량한 시민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빈자리 이렇게 봐가지고 뭐 전 학년 수강 신청 뭐 정정 기간 이럴 때 이제 들어온 친구들이 대부분일 것 같고 아무튼간에 그래서 2호 학번 친구들만으로 놓고 본다면 아마 50 잠깐만 그래요. 얼굴 한번 보자. 우리는 2호 학번 비율이 그럭저럭 높은 것 같아요. 50명짜리 강의실이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 옆반 2반은 100명이었잖아요. 그죠? 거기는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무튼 간에 몇몇 친구들은 지금 이제 뭐 복수 전공을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아니면 편입을 했다. 아니면 뭐 요 동네 지금 요즘 막 인터넷 하면 막 뭐 컴퓨터 뭐 인공지능이니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잖아요. 엔비디아 뭐 어쩌고 저쩌고 딥시크 얘기도 나왔었고 아무튼 그래서 관심이 조금 생겨가지고 요 동네는 어떻게 살고 있나 요 동네 신입생들 1학년 친구들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나 살짝 구경 온 친구들도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다양한 사람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한 학기 진행할 예정이고 여기 우리 수업 들어온 친구들 모든 분들에게 환영 인사를 드리면서 일단 스타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여러분 앞에 있는 제 소개랑 우리 수업 어떻게 진행할 거냐 그 다음에 간단한 조사 정도만 하면 여러분 집에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스타트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제 소개입니다. 이름은 이주호고 제가 5살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시작했어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몇몇 친구들은 아마 초중고 시절에는 그냥 일반적인 공부하다가 수능 보고 아 우리 학교 소프트웨어 학부 신청해봐야겠다 신청해서 붙어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래밍을 20살에 처음 시작하는 친구도 아마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물론 제가 알바해서 돈 주고 산 건 아니고 5살이니까 엄마가 사오신 컴퓨터를 이제 그 당시에는 컴퓨터 본체를 TV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TV 화면에 글자들 같은 거 띄워 넣는 거예요. 키보드 열심히 쳐가지고 화면에 이상한 거 띄우고 등등 하다가 이제 게임의 길로 빠져서 어쨌든 어떻게 되긴 했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5살 때부터 프로그래밍 시작해서 대충 30 몇 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는 세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대충 열심히 컴퓨터랑 친해지는 유년기를 보내다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는 그냥 일반적인 초등학생 인생을 살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도 그냥 일반 고등학교 다녔어요. 남중남고긴 한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다니다가 고3 돼서 수능 보고 이제 컴퓨터랑 관련이 있는 학과에 진학을 해서 4년 동안 군대까지 하면 6년 동안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어요. 컴퓨터 비슷한 과 졸업을 하고 이제 잘못된 선택이죠.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석사 과정을 진행을 해서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박사 과정 똑같은 학교 똑같은 과 박사 과정에 진학을 해서 박사 졸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논문 쓰려면 마무리하려면 너무 귀찮은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지금 탈주를 마음먹고 있는 그런 느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학교 다닌 지는 20년 됐어요. 여러분 지금 0년인데 저는 05학번입니다. 여러분이 25학번이면 징글징글하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제가 진짜 교수님은 아니에요. 우리 학과 진짜 교수님은 아닙니다. 소위 막 비정규직이라고 말하는 시간 강사인데 아무튼 간에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들어오자마자 이제 여러분 지금 2호학번 친구들 우리 파이썬 하는 수업 말고도 C 하는 수업 같이 듣죠. 같이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 거기는 조교님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실습실에서 진행하고 조교님이 이렇게 봐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닐 수도 있기는 해요. 아무튼 간에
그런 느낌의 이제 직접 앞에서 이름 걸고 수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반적인 실습, 뭐 일반 물리에서도 실습 같은 거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거 도와드리는 대학원생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교수님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조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네가 직접 수업 한번 해볼래? 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셔갖고 오케이 콜 해서 그때부터 이제 수업을 제가 직접 강사로서 담당을 하고 그게 이제 9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작년까지 2023년도까지는 저 원래 다니던 학교, 저는 우리 학교 졸업하진 않기는 했어요. 다른 학교,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실습 조교 강사하다가 이제 재작년 겨울에 2023년 겨울에 대충 수업 자료도 대충 다듬은 것 같으니까 이거 그대로 들고 다른 학교 친구들이랑 수업해도 재밌을 것 같다 해가지고 구직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졸업은 생각도 안 하고 구직 활동을 해서 이력서를 6군데 학교에다 보냈는데 그중에 3군데 학교에서 합격이 돼가지고 원래 다니던 학교 포함해서 총 4군데에서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픈소스 어쩌고 수업을 작년에 2반 진행했었고 그때는 1반 4반이었는데 올해 이제 2반 3반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됐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나 이화학번 친구들이 저한테 교수님이라고 하면 그건 이제 사칭이 되는 거예요. 학력 위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아저씨, 형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뭐 비정규직 아저씨, 강사님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보통 이제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제가 지금 최종 학력이 석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석사가 영어로 마스터입니다. 그 다음에 재성이 이시잖아요. 그래서 마스터 이를 줄여가지고 보통 저를 마이님이라고 부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충 이 정도 말씀드리면 제 소개는 끝이 날 것 같고 자, 그래서 과목 소개입니다. 이 과목 오픈소스 SW와 파이썬 프로그래밍 이라는 제목으로 들어가 있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1학년 1학기에 프로그래밍 수업을 2개를 파이썬이랑 C를 병행해서 진행하는 그런 강행군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단어가 잔뜩 들어있는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파이썬,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등등이 들어있는데 일단은 파이썬을 쓰는 건 맞아요. 과목명에 적혀 있듯이 우리 수업은 프로그래밍 수업이긴 한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위 프로그래밍 언어들 중에 메이저한 언어들 중에 옆에서 C를 한다면 우리는 파이썬을 써서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 내가 초중고 시절에 파이썬을 쓰든 뭐 다른 거를 쓰든 해서 프로그래밍과 관련한 학교 수업 내지는 방과 후 활동을 해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렇죠. 보통 한 절반 정도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수업은 이 과목 자체는 1학년 1학기 수업 그러니까 작년까지 수능 공부만 디리다 열심히 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파이썬, 프로그래밍 이렇게 4개의 단어가 들어있다 치면 여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거는 맨 뒤에 있는 프로그래밍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 자체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읊어놓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란 단어가 들어있긴 한데 요거에 대해서는 막 심도 깊게 다루거나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1학년 수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살짝 언급만 하는 수준으로 하고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자 그래서 일단 과목 자체는 그렇게 포지셔닝이 돼 있고 그런 과목에 우리는 3반이죠. 3반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를 몇 가지를 살짝 짚으면 오늘 본론이 끝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먼저 얘기하면 자 그래서 아직 그런 방과 후 활동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본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도 얼마든지 앞으로 4년 동안 버티기 위한 나중에 졸업하고 뭐 대학원에 갈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또는 이제 회사에 가서 현업에 종사를 할 때 여러분이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스킬들을 쌓아 올리기 위한 첫 발을 딛기에 적절한 그런 시작점을 저랑 같이 맞이를 하는 게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막 그런 것들을 막 읊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일단 본론은 다음 주부터 합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시점, 매우 청정한 지금 시점에 요 프로그래밍 공부를 한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게 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한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은 프로그래밍은 일종의 행위고 사람인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거를 꼭 먼저 짚어놓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막 뭐 GPT니 뭐니 그런 거한테 얘기하면 막 요즘은 그림도 그려주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친구한테 나 이거 과제 나왔어 PDF 던져주고 나 이거 과제 코드 파이썬으로 짜야 돼 부탁해 이러면은 알겠습니다 하면서 잠깐 기다리더니 파이썬 코드 예쁘게 잘 짜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프로그래밍 했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제 기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은 일종의 행위예요. 일단 프로그래밍은 사람인 내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를 내가 지금 풀어야 되는 문제가 뭐냐, 이 과제가 도대체 나한테 뭘 요구하는 거냐, 날 왜 힘들게 하는 거냐를 분석을 하고 그 머릿속 생각을 잘게 나눠가면서 결과적으로 내 앞에 있는 컴퓨터가 나 대신에 적절한 덧셈 뺄셈이라든가 필요한 작업을 수행해 가면서 내 머릿속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 앞에 있는 기계, 컴퓨터한테 걔가 알아먹을 수 있는 형태로 내 머릿속 생각을 정리한 결과물을 뱉어낼 수 있는, 키보드로 열심히 칠 수 있는 그런 조금은 종합적인 활동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게 가능한 사람이, 그걸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유능한 프로그래머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다 사람이잖아요, 그죠? 로봇 앉아있고 그러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살이라 치면 일단은 지난 20년 동안 사람으로서, 스스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이랑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저 사람이 나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진짜로 그걸 해줄 수 있게끔 적절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활동들을 여러 번 해봤을 겁니다. 뭐 간단하게 돈을 건넨다든가 하는 거 포함해서요. 근데 우리 앞에 있는 기계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용카드 찔러 넣는다고 아무거나 다 해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국말로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해도 그 친구가 마이크가 안 달려있다면 아무것도 못 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하는 거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못한다라는 거는 보통은 아니에요. 일단 우리는 지금 대학생이니까, 여기 초등학교 수업이 아니니까 일단 수능 보고 우리 학교 우리 과 들어올 정도면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까지 보통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아마도 이게 잘 안 될 테니까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내가 좀 더 장황하게 설명을 해서 저 친구한테 부탁을 해야겠다와 같은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보통은 우리 나보다 오래 사신 어르신들이라든가 부모님들이라든가 한테 얘기를 한다거나 하는 케이스가 특히나 많았을 테니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앞에 있는 기계는 우리가 그냥 대충 얘기한다고 다 알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이렇게 이거 만들기만 한다면 완전 비트코인이나 다름없는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같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하더라도 그거를 내 앞에 있는 기계 깡통한테 전달을 하지를 못하면 그 친구는 나를 위해 일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사람한테 시킨다면 어쩌면 사람은 알아먹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본론 내용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 한 학기 동안 꽤나 힘든 길을 가게 될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매우 기초적인,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되면 저거랑 이거랑 조합해서 약간 더 큰 거 만들어서 우리 앞에 있는 파이썬 어쩌고한테 시키면 뭐 이거 완전 창업해도 되겠는데? 와 같은 아이디어가 중간중간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기계가 뭐는 할 수 있고 뭐는 할 수 없다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사이트가 있지만 우리 앞에 있는 컴퓨터에 대한 인사이트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불편할 겁니다. 불쾌한 골짜기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제가 설명할 때는,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예시 보여드릴 때는 이게 완전 거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자유로운 창작이 보장돼 있는 그런 약속된 미래가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그런 감정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고 내가 집에 가서 나만의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해서 나만의 파이썬 코드를 짜고 싶다 마음 먹었을 때는 자꾸 뭐 안 된답니다. 자꾸 빨간색 오류 메시지 나고 꺼지라고 하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3이 나와야 되는데 7 나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여러분이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어쩌면 한 학기 내내 답답함 내지는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네 해서 결국은 GPT 켜고 이거 뭐가 틀렸는지 얘기해 줄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외도의 길로 빠져들게 되실 가능성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GPT한테 물어보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 약간 불편하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내가 직접 그런 것들을 살살 조리 있게 풀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내 앞에 있는 기계가 그대로 받아먹기만 하면 내 목표대로 동작해 줄 수 있게 만들어내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금부터 조금씩 경험을 해두는 게 여러분 지금 이번 학기 요거 수업만 듣고 졸업할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7학기를 더 들어야 됩니다. 나중에 튀어나오는 수업들 예를 들면 뭐 2학년 때 수업 중에 뭐가 있을까요? 자료 구조론 막 그런 수업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과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프로그래밍 수업은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뭐 파이썬, 자바 막 이런 거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한테 과제 같은 거 출제할 때는 우리 요 자료 구조 어쩌고 수업에서 나왔던 개념을 가지고 그거대로 동작하는 컴퓨터를 동작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코드 파일을 하나를 제출을 하세요와 같이 프로그래밍을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제시를 할 거예요. 그럼 뭐 시키면 뭐 학점 딸려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계속 펼쳐질 예정이니까 이번 학기에 요 프로그래밍 동네, 컴퓨터 동네, 소프트웨어 동네에 내재되어 있는 매우 기본적인 어르신들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등등 교수님도 그렇고 누구나 동의하고 있는 기본적인 관념들을 지금 시점에 살짝 시간들을 들여가면서 천천히 습득을 해두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다음 학기 이후에 구경하시게 될 좀 더 복잡한 프로그래밍이 섞여 있는 관련한 과목들을 조금 더 쉽게 수월하게 소화해 가면서 A+ 받아가면서 영위를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4학년쯤 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 만들거나 그런 절차가 들어갈 거고 성공적으로 만들어서 도장 받으면 이제 졸업을 하시게 되겠죠. 뭐 그런 느낌으로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그런 나중에 그런 것들을 내가 직접 내 머리로 수월하게 견뎌낼 수 있게끔 다가가기 위한 시작점을 만드는 게 목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그렇게 이론적인 내용들을 다뤄놓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우리 16주 수업이죠. 후반부에는 여러분만의 간단한 GUI 프로그램을 약 한 달 4주 정도 기간을 들여가지고 천천히 만들어서 프로젝트로서 제출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GUI라는 거 뭐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뭐 요즘은 뭐 핸드폰 같은 거 켜면 내가 뭐 메시지 보내고 싶다 하면 그 노란색에 말풍선 돼 있는 아이콘을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 누구한테 메시지 보내고 그런 것도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픽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 지금 이거 하고 싶으면 저거 누르고 저거 하고 싶으면 이거 눌러와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아무튼 간에 GUI 대충 그런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전반부에는 그냥 간단하게 글자들 화면에 보여주고 사용자 키보드 입력받고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다가 후반부에는 여러분이 직접 미리 준비한 그림들을 띄운다든가 동그라미 네모 같은 걸 띄운다든가 같은 느낌으로 그 다음에 매 시간마다 그 동그라미 크기를 키운다든가 네모를 조금씩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만든다든가 같은 느낌으로 사용자에게 제시를 하고 사용자가 그런 화면상의 변화를 보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예를 들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그때부터 내 캐릭터가 점프하도록 만든다든가 같은 느낌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되게 젠틀하게 GUI 프로그램이라고 적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우리 수업 후반부 약 한 달 동안에는 여러분만의 간단한 게임을 하나를 만들어 보시는 걸 목표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 요거 제가 매 수업마다 질문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 앉아 있는데 내가 태어나서 게임이라는 걸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그래, 여러분은 다 준비된 인재들인 걸로 훌륭합니다. 그래서 자, 게임 뭐 해봤습니까? 여러분 뭐 요즘 유명한 게임이 뭐 있습니까? 제가 요즘 PC방을 다니지 않아서
요즘도 롤하고 요즘도 메이플 스토리하고 배틀그라운드하고 막 그러겠죠? 자, 그런 거는 못 만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 한 달 동안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면 아까 살짝 나왔던 막 예를 들면 나한테 파란색 네모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 플레이어는 적절한 타이밍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도록 우리가 코드를 짤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빨리 누르거나 천천히 누르면 파란색 네모에 부딪혀서 뒤지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비용하고 점프하는 멋진 모습을 이제 감상할 수 있고, 그렇게 성공적으로 점프할 때마다 예를 들면 100점씩 올라가게 만든다든가 제한 시간이 증가하게 만든다든가와 같이 그런 간단한 수준의 게임을 대신에 여러분이 직접 뭐 만들 거다부터 시작해서 그 방금 말했던 프로그래밍이라는 행위를 조금 더 큰 스케일로 누려보는 그런 절차를 한번 가져가 보려고 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컨텐츠고, 그래서 조금 요약해서 우리 수업 자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사과 7개 먹는 수업. 그러니까 조삼모사라 얘기하잖아요. 아침에 사과 3개 먹는 게 낫냐 4개 먹는 게 낫냐. 우리는 아침에 사과 7개 먹고 점심 저녁에 그걸 천천히 소화하는 느낌으로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중간고사 전까지 소위 말하는 진도를 다 나갈 거예요. 우리가 지금 2반, 3반인데 예를 들면 옆에 1반, 4반에서 기말고사 때쯤에 배울 만한 내용이 우리는 중간고사 직전에 튀어나온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과제는 4개라고 적혀있긴 한데 아마 3개가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간에 여러분 유튜브 올린다 그랬잖아요. 영상들 보고 천천히 2배속 돌리면 되는 거죠. 정리한 다음에 시험을 한번 시원하게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 시험은 지금 우리 학교가 조금 불편한 점이 저는 시험을 9주차에 보는 게 좋거든요.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다른 과목들은 보통 시험을 8주차에 볼 거예요. 지금이 1주차고. 근데 시험을 제가 9주차에 보겠다라고 요청을 하려면 뭔가 엄청 까다로워요. 8주차에 보겠다는 메일 한 통이면 끝나는데, 그래서 일단은 우리 반 같은 경우는 시험은 일단 다른 수업들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8주차에, 그 다음에 2반, 3반이 아마도 같이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장소가 아니라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시간에 잡아가지고 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조율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8주차 오기 전까지 우리 수업에서 다rum직한 기본적인 이론적인 것들, 기초 프로그래밍과 관련한 것들을 다 일단 섭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열심히 복습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시험을 시원하게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아둔 내용, 머릿속에 아직 남아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프로그래밍 목표, 나만의 게임을 한 달 동안, 그때 이제 중간고사 본 이후 9주차 이후 시점에는 조금 이제 설렁설렁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수업은 기말고사는 보지 않을 겁니다. 기말 보는 대신에 게임 하나 만들어서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보통 이제 기말고사를 다들 16주차에 본다고 치면 저는 이제 여러분 요 게임 프로젝트 제출하는 기한을 16주차보다 조금 더 뒤에까지, 며칠 뒤까지로 넉넉하게 마련을 해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1학기 때 미분적 분학 수업 지금 같이 듣고 있죠. 자, 이거 제가 매년 중요하게 언급하는 거긴 한데 미분적 분학 점수는 보통은 태어날 때 결정됩니다. 제가 미분적 분학을 FFD 플러스를 받고 졸업을 했어요. 마지막 D 플러스는 계절학기로 간신히 따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요거 이수 못하면 졸업 못하거든요. 필수 과목이라. 근데 무슨 짓을 해도 F가 아닌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 미적 점수, 태어날 때 결정되어 있는 미적 점수는 그랬습니다. 그나마 계절학기는 잘 주시는 편이라서 D 플러스가 나왔어요. 자,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도 비슷할 겁니다. 미분적 분학 지금 그래요. 태어날 때 결정되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이 미적 공부를 안 하면 그 태어날 때 준비되어 있는 그 점수조차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보다 낮은 점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1학년 1학기에 미적 점수를 잘 따두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이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 가서도 항상 똑같이 얘기하고 다른 학교 가서도 어르신들이 그때쯤에 미소를 지어줍니다. 저 사람 뭔가 좀 치는데 이러면서 이제 맞는 말 하네 하면서. 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파이썬 프로그래밍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유튜브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게임 만들면서 복습할 수 있어요. 미적은 그렇지 않아요. 미적은 매주 과제 나오는 거 여러분 손으로 직접 하시고 이런저런 그러니까 공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좀 더 수월하게 좀 더 마음 편하게 기분이 좋게 계산을 하는 방법들이 잔뜩 나오니까 꼭 이번 학기에 잘 준비해서 챙겨두시고 걔는 아마 우리랑 다르게 기말도 볼 거예요. 당연히 기말이 배점이 더 높고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과목들 포함해서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요 우리 파이썬 수업, 우리 수업 게임 만드는 거를 먼저 끝내놓고 제출하면 여러분만의 종강이 되는 겁니다. 우린 기말 안 보니까. 그렇게 딱 매무새를 지어놓고 다른 과목들 기말고사를 열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단 다른 과목들 기말고사 열심히 친 다음에 한 2, 3일 정도 여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우리 마감까지. 그래서 조금 남은 시간 동안 이전에 살짝 준비해 놨었던 게임 마무리를 지어서 제출을 하고 종강을 맞이할 것이냐,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게끔 일단 우리 수업의 전반적인 스토리는 흐름은 16주 흐름은 이렇게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거 C 수업이랑 미적이랑 그다음에 오픈소스 수업 이렇게 하면 9학점이잖아. 딴 거 뭐 들을까? 제가 지금 들은 바로는 우리 학교 전통의 액트인가 뭔가 하는 전통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이거는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것들 2학기에 하고 1학기에 뭐 다른 것들도 아마 하실 테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고 여러분한테 제가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과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을 최대한 열과 성을 다해서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렇긴 한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식도 전달을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점수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 반은 상대평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무리 기분이가 좋아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50명이라 칩시다. 50명이라 치면 제가 50명 중에 딱 30%, 그럼 몇 명이에요? 15명이잖아요. 15명한테만 A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위 70%니까 얼마입니까? 그렇죠? A를 제외하면 20명한테 이제 B를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 앉아있는 50명이 전부 다 중간고사 만점을 받는다고 해도 저는 눈물을 머금고 15명한테는 C 플러스 이하를 드려야만 하도록 돼 있어요. 심지어 버림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50은 딱 떨어지니까 그나마 괜찮을 건데 아무튼 우리 그래서 제가 점수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점수는 결과적으로 기대값은 B 플러스에 해당하는 3.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적 여기 앉아있는 50명끼리 미적 듣는 거 아니잖아요. 일반 물리 아마 듣겠죠? 물리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학점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서비스는 어차피 이 수업 자체 학점은 결과적으로 기대값이 결정돼 있고 제가 그거보다 높이 드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 수업은 뭐 게임 잘 만들어서 잘 내고 최대한 스케줄 본인에 맞춰서 잘 하고 그다음에 미적 수업 가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2반 3반이잖아요. 여러분 1반 4반 친구들이랑 같이 미적 들을 거잖아요. 오픈소스 점수는 우리끼리 정하고 대신에 미적 점수를 1반 4반 친구들은 미적 점수 다 B, C 받고 우리 반 친구들이 미적 점수 다 A 플러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반 소속 친구들이 최종 전체 점수 평균이 훨씬 더 높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저는 승리하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전략은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 흐름이라든가 등등 자체는 유튜브 박제하겠다 포함해서 그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자유롭게 우리 수업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그거를 굳이 매주 뭐 목요일 오후 시간대에만 3시간 동안 집중해서 한다. 아마 실제로 그게 가능한 사람은 여기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인생을 뭐라 그래야 될까?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 나 오늘 진짜 파이썬 하고 싶은데 하는 그게 월요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좀 더 능동적으로 내가 원할 때 우리 수업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최대한 준비해 놓고 프로젝트도 비슷한 느낌으로 기한을 넉넉하게 잡아 놓고를 제가 일단 서비스를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저한테 뭘로 보답할 수 있냐? 여러분의 미분적분학 점수로 저한테 보답을 해주실 수 있다. 그게 우리의 지금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파이썬을 씁니다. 파이썬이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2025년 3월 기준으로 여러분 파이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가장 적당한 버전, 가장 최신 버전이라 말할 수 있는 3.1, 3.2를 써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통은 1주차에 요거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요 자리에 앉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실습실이 아니에요. 밑에 깐다고 노트북 튀어나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강의실인데 조금 슬프게도 우리는 파이썬을 다루는 프로그래밍 수업이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앞에서 막 파이썬 이런 거 코드 한번 쳐보세요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 혼자 치고 앉아있다라든가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을 할 겁니다. 그걸 제외하고서라도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낼 때는 항상 여러분만의 파이썬 코드, 파이썬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제출하세요와 같이 일종의 실습 과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컴퓨터에 우리 수업을 함께 따라가기 위한 파이썬 프로그래밍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을 작년에 제가 찍어둔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재탕을 해서 유튜브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게시를 해두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그 파이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최신 버전 쓰시면 되고 혹시나 내가 6월 달에 노트북 새로 사서 파이썬 또 깔려고 하고 있는데 3.14가 튀어나왔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냥 그 3.14 현재 시점 6월 시점에 최신 버전 설치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내가 지금 입학을 했어요. 노트북 좀 사주세요 말씀드렸더니 군대 갔다 오면은 사주시겠대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뭐 형이나 언니 거 노트북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딱 쳐보니까 파이썬 막 3.6 같은 게 깔려 있다. 그러면은 이제 너무 낮은 버전이니까 그때만 파이썬 홈페이지 다시 접속해서 3.13 다운로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3 같은 경우는 하나의 컴퓨터에 여러 버전이 설치되어 있어도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그리고 크게 부담되지 않으니까 적당히 딸깍하면 몇 메가 정도 다운로드 받아갖고 설치가 다 끝나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후반부에 게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후반부 GUI 프로그램 만들 때는 제가 미리 준비해둔 여러분 게임 하나, GUI 프로그램 간단한 거 하나 만들 수 있게끔 제가 미리 코드를 짜둔 우리 수업 안에서만 쓰는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 뭐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파이썬 게임 이런 식으로 구글에 검색하면 예를 들면 py 게임이라는 이름의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것들 다운받아 갖고 쓰면 훨씬 더 수월하게 훨씬 더 아기자기한 예쁜 게임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나눠드리는 라이브러리는 그런 기능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하나 코드로 다 짜야 돼요. 근데 우리 수업에서는 그런 파이 게임이니 뭐니와 같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많은 게임 개발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쓰지 못하도록 막을 거예요. 그걸 왜 막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자, GUI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할 때 그 전체 프로그램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 뭔가들은 지금 시점에 여러분이 죽었다 깨나도 내 손으로 만들 수 없는 것들이 몇 개 존재해요. 그러지 않은 것들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두 네모가 서로 어느 정도 겹쳐 있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내 장애물이 부딪히면 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장애물이 부딪혔냐와 같은 것들을 검사를 하는 코드라든가 그림의 위치를 좀 더 스무스하게 바꾸는 코드라든가 와 같은 것들이 파이게임 등등 소위 상용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것들에는 되게 걸출하게 잘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 중간고사 공부 열심히 해갖고 시원하게 한번 친 직후 시점에 여러분이 직접 도전을 해도 어느 정도 유사하게 그 목표를 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이미 다 코드를 짜놨기 때문에
파이 게임인가 뭔가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 달 동안 게임을 만든다라면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에 도전하는 시간 비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단출한 게임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되겠지만 제가 만들어둔 라이브러리는 방금 전 얘기했던 그런 모든 기능이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페이스바 누르면 점프한다. 스페이스바가 뭐지?부터 시작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점프 그런 기능 미리 다 내장되어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이 하나하나 파이썬 코드 짜가면서 엔터 쳐가면서 구성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부모님이 보기에 이게 지금 등록금의 가치를 하는 거냐 깊은 생각을 하시게 되긴 하겠지만 그걸 만든 여러분 본인의 입장에서 제출하기 직전에 딱 눌러가지고 엔터 쳐가지고 게임을 플레이할 때 이 내 캐릭터의 동작 하나하나 이 점수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눈에 비치게 될 겁니다. 그 뒤에 있는 메커니즘들, 과거의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마치 주마등과 같이 내 캐릭터가 신나게 달리는 모습을 가상의 연출을 구경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충 그럭저럭 잘 만든 것 같네 스스로 뿌듯해하고 마지막에 제출하시면 그게 이제 우리 종강이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게임을 만드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직접 해보실 수 있게끔 후반부에 게임 만들 때 남들이 이미 다 해놓은 라이브러리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그 하나하나를 구성하게끔 약간 제약 조건이 걸려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거 그 수업 계획서에 적혀 있는 거 그대로 들고 왔으니까 수업 계획서 굳이 한 번 더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시험 중간고사 하나만 볼 거고 40%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했던 게임이 20%가 들어갑니다. 과제는 아마 3개가 출제될 것 같고 20%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타가 20%인데 이 기타 점수는 기본적으로 우리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재수강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 규칙상 재수강하는 친구는 A+를 받을 수 없다와 같은 그런 규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석차가 1등이라고 해도 그 친구한테 제가 A+를 주려고 하면 시스템이 막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불상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수강생이 보니까 석차 줄 세워보니까 1등이다 라면 그 친구의 기타 점수를 감점을 해서 그 친구가 A0 맞죠? 아무튼 재수강생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그룹이 되게끔 석차를 끌어내리는 용도로 이 기타 점수를 활용할 거예요. 따라서 이번에 오픈소스 수업을 처음 듣는 2호 학번 친구들은 이 기타 점수는 그냥 무조건 100% 다 가져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수강하는 친구들은 대충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22 같은 느낌인데 다른 수업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석차 여러분이 ABC 뭐 받을 건지 결정하는 데에는 결과적으로 시험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왜냐? 자, 생각해봐요. 프로젝트 생각해 봅시다. 20% 잡혀 있어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진짜 개고생해가지고 집에서 밤샘 해가지고 파이썬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 클래스에 업로드를 했다 칩시다. 그걸 제가 다운로드 해갖고 이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파이썬 프로그램을. 그래놓고 이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이걸 게임이라고 만들었어? 하면서 여러분한테 프로젝트 점수 0점을 드리거나 하면 개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노력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는 점수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프로젝트 점수는 여러분이 아예 안 내지 않는 이상은 0점이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과제들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비록 과제의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을 못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코드 작성해서 내면 부분 점수를 드린다든가 하는 그런 안전장치들이 가득가득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중간고사에는 그런 것들이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름만 써서 낸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름만 써서 냈으면 백지로 냈으면 저는 0점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실제로 비율도 지금 40%로 제일 높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수업들에서도 결과적으로 시험이 분산이 가장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8주차에 딱 한 번 보고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수업 내용 구경하고 필요하다면 유튜브 영상 보면서 최대한 정리해서 시험 한번 시원하게 보고
그 뒤에는 이제 조금 여유롭게 미적 공부 같은 거 마무리하면서 우리 수업 게임도 같이 마무리하는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험 어떻게 채점할 거냐, 프로젝트 점수 어떻게 매길 거냐 등등은 추후에 별도의 문서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뭐가 없습니까? 그죠? 출석이 없어요.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다른 반도, 옆 반도 마찬가지긴 한데 출석을 0%로 두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안 와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학칙상 여러분이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4분의 1 이상 결석을 하면 제가 어쩔 수 없이 F를 드려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분의 1이니까 16주라 치면 4주죠. 4주까지는 세이프고 5주부터 이제 F를 드린다든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출석이 0%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4번까지는 봐드린다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같은 느낌인 거죠. 물론 이제 사유가 있어서 예를 들면 뭐 형님들 예비군 훈련 갔다 온다라든가 어디 아파서 병원 갔다 왔다라든가 하면 우리 EID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거 첨부 파일 내시면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출석 인정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거 제외하고 무단 결석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 결석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것 자체만으로는 우리 수업 점수에 영향이 가지 않게끔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우리 전원 출석으로 간주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몇 명이 앉아있나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3명 왔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제 초기 생각인데 다음 주 여기 3명이 앉아있고 자빠져 있다. 그럼 이제 제가 심각한 재고를 하게 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전반부에는 별일 없다면 일단 등교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우리 중요한 내용 인텐시브하게 다룰 예정이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는 뭐 적당히 본인이 지금 게임 만드는데 막히는 부분이 있다. 그럴 때는 와서 제 도움 받고 그렇지 않다면 쿨하게 그 4번 찬스 쓰거나 하는 식으로 유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전반부 때는 최대한 먼저 와서 생방송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시험 기간에 유튜브 영상으로 유튜브 에디션으로 재방송 한번 듣는 식으로 2번 구운 김 같은 느낌으로 우리 수업 내용을 영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자 궁금한 거 2명 정도 봤습니다. 지금 45분이에요. 나중에라도 혹시나 궁금한 거 생기면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는 걸로 하고 그럼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수업 내용은 대충 설명이 끝난 것 같고 수업에 일단 다음 주 수업 시작하기 전에 도움 필요한 친구 있을 테니까 봐드리기로 할게요. 그 다음에 혹시나 뭐 수강 신청 못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라든가 뭐 이 수업 내가 듣는 게 맞는지 고민된다라든가 저한테 미리 알려줘야 될 내용 예를 들면 제가 어깨가 조금 오른손 어깨가 조금 불편해서 조금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든가 그런 저한테 미리 알려줘야 되는 내용이 있는 친구들은 남아주시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일단 오늘은 집에 가도록 합시다. 다음 주에 봐요.